너무 늦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하고 성인을 혹시 성착취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 중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 아청법의 개정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또한 소년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대상 아동 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결함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즉, 대상 아동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아이들을 자발 강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 아동 청소년들은 뭐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강제가 됐다거나 폭행이 있었다거나 이거는 피해 아동 청소년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은 대상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인하고 아동 청소년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그 어린아이하고 성매매한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처벌받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알려진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신고 자체를 막았었던 그런 법이 이번에 모든 피해자들, 그러니까 자발 강제로 구별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인됐다면 모두 피해자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법이 바뀐 건데 이거는 성인이 이제 그 돈을 제공해 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한 성매매로 아동을 이용한 그렇게 시각이 바뀐 거죠. 그 성매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일차적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거를 상호간 결정했다라고 놓는 언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가진 사람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성인과 연령이 어린 아동이 어떻게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이번에 이 법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이런 잘못된 시각들이 바로잡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매매 이용됐으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물으면 안 돼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은 피해자로 보호하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성착취자들이 되는 거죠.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은 무조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니까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할 때도 방향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잡아서 처벌하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들이 피해자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먼저 잡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함정 수사나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무섭거든. 알려질까 무섭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무섭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협박을 많이 당해요. 너도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거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자발과 강제로 구별해가지고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면 언제나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다면 지금은 피해가 너무 심각해질 때까지 아이들이 참거든요. 신고를 미뤄요. 그래서 피해가 너무 심각해져요. 몸도 마음도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게 위험이 진행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때그때 원하면 빨리빨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피해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출팸 형태를 유지할 때는 뭐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모텔을 잡거나 어떤 한 아지트 같은 주거가 있어야 되는데 월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 가출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도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인터넷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조금씩 진행되다가 그걸로도 안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 이제 그 나이 많은 오빠나 언니들에 의해서 성매매를 알선 강요당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의 몸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출법을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성착취 유혹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쉽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매우 위험해요. 이건 그 아이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고, 이제 안전망을 만들거나 보호제도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방치하고 조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출팸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착취 상황에 유혹적이거든. 성착취 상황에 뭐 한 번만 해주면 20만 원 주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성인권센터에 오면은 가장 중요하게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센터에는 지원단이 있어요. 법률 지원단, 그리고 의료 지원단, 심리 지원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세요. 변호사들과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 심리 치료사 선생님들 이렇게 직접 전문가들이 한 명씩 매칭이 돼요. 이제 피해 아동 한 명에게 변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심리 치료사 선생님 이렇게 다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학업, 일자리는 지금 있는 인프라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통해서 이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뭐